안녕하세요. 저는 그 비전팀의 이미지 리트리벌 관련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인식이고요. 제가 끝난 이후에 이제 바로 저희 팀의 최유경 님이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미지 리트리벌로 가면은 그,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부족하면 따라오기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이제 백그라운드 소개를 드리고, 저는 이제 이미지 임베딩과 시밀러리티 서치에 관련된 페이퍼를 5편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간략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이제 이미지 리트리벌 하면은 저희 회사 서비스 중에 스마트 렌즈가 있고요. 여기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딱 이미지를 주어졌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상품을 찾아라, 뭐 꽃을 찾아라, 옷을 찾아라, 뭐 루토로 인식해서 정보를 주자, 음식을 찾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아카데미아 쪽에서 계속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색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인을 할 때는 이제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떤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쿼리가 들어오면은 쿼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벡터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색인된 DB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결과를 주게 되죠. 근데 이제 이미지를 벡터로 바꾸는 문제가 이제 상당히 연구 주제로서 이제 가치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이미지 임베딩을 만든다고 많이 하고, 현재 트렌드에서는 이제 매트릭 러닝으로 많이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덱싱을 해놓으면은 이게 뭐 밀리언 스케일, 빌리언 스케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돌려주는 어떤 시스템, 또는 그 좀 더 컴팩트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관련돼서 이제 시밀러리티 서치 시스템 쪽으로 또 이제 보는 연구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시프트 피처도 뽑고 해서 이제 이미지당 뭐 1000개 정도의 피처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있었다 하면, 이제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요즘에는 그냥 이미지당 피처를 하나만 뽑아가지고 뭐 글로벌 디스크립터라고 부르고, 그거를 어프록시메이트 니어리스트 네이버 서치로 찾는 방법을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 연구들 보면은 여기 보인 이제 형태랑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데요. 그 CNN을 이용해 가지고 딥 피처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CNN을 이용해서 피처를 하나 뽑아낸 다음에 그 CNN 이제 뭐 각 레이어마다 피처든지 이런 얻은 피처들을 어떻게 어그리게이션을 잘해서 하나의 글로벌 피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최종에 나온 피처가 얼마나 시밀러한가,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든지 뭐 그런 매트릭을 가지고 시밀러함의 정도를 그냥 엔드 투 엔드로 배우겠다 하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CBPR 나온 것도 보고 뭐 관련 페이퍼들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적힌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래에 적힌 이제 회사들, 그 기관들에서 나온 것들을 좀 보면은 트렌드를 많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주로 쓰는 벤치마크들은 이제 인스턴스 리트리벌이라고, 정확히 그 물체 또는 대상을 찾아내는 게 이제 인스트리 데이터셋, 그리고 뭐 옥스포드 파리스 데이터셋 유명한 게 있고요. 이게 이번에 CBPR에 리비전 돼가지고 앞에 R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 랜드마크는 이제 빌딩 뭐 랜드마크 이런 거 찾는 거고요. 이게 패션 쪽 도메인으로 가면 딥 패션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퍼슨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제 CCTV에서 카메라 사람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아이덴티티를 찾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마켓이나 듀크 MTMC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CBPR에서 이제 관련된 아이디어를 더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페이스 베리피케이션이나 파인 그레인드 비주얼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쪽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임베딩을 만드는 페이퍼를 이제 리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이거를 간단히 또 설명하면은 이미지를 벡터로 만들겠다는 거고,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이제 팀 매트릭 러닝이라는 걸로 한번 풀어보겠다 하는 페이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퍼는 이제 그룹 컨시스턴트 시밀러리티 러닝 via 딥 CRF for person re-identification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그 매트릭 러닝한 로스들이에요. 그래서 페어와이즈 로스, 트리플레 로스, 쿼드플레 로스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주어진 이미지, 페어와이즈는 주어진 이미지 두 개가 같으면은 로스가 작고 다르면 로스가 큰 거고요. 트리플렛은 어떠한 주어진 이미지와 파지티브한 이미지,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또 로스를 구하는 방식이고,
뭐 이런 식으로 로스에 대해 컨스트레인트를 점점 강하게 주면서 조금 더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강하니까 이제 제너럴리제이션이 잘 되는 피처 임베딩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CRF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조금 더 강한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하겠다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치를 이용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배치에 있는 이미지 간의 관계를 CRF로 모델링을 해서 한다가 거의 핵심 아이디어였고, 결과로서 그 리얼리티 프로블럼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트리플렛 로스 같은 거를 쓸 때에 트리플렛 로스를 이용한 이제 매트릭 러닝을 하면 뭐 어떤 것들을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줄까가 이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하드 이그젬플 마이닝이라는 방법들을 쓰거나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너무 학습이 오래 걸린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그젬플 기반으로 매트릭 러닝을 하지 말고 그 이그젬플을 대표하는 레이턴트 이그젬플을 만든 다음에 그 레이턴트 이그젬플만 가지고 매트릭 러닝을 해도 충분히 마진을 확보하면서 매트릭 러닝이 되더라라고 보인 페이퍼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그젬플 개수를 확 줄임으로써 조금 더 고급 마이닝 기법을 이제 학습 도중에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퍼는 트리플렛 로스를 할 때 이런 마이닝을 하는 게 사실 그 트리플렛 페어가 다 레이블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조금 더 자동화된 방법으로 추출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페이퍼가 또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 쪽에 이미지넷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보면은 탑 5 프리딕션을 봤을 때 탑 1이 뭐 맞았을 경우든 틀렸을 경우든 탑 1과 탑 2, 탑 3가 상당히 이제 유사한 클래스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게 했을 뿐인데 비슷한 것들이 그렇게 좀 몰려있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 해서 이거를 좀 익스트림하게 끌고 가서 모든 인스턴스를 이미지 하나의 클래스로 보고 이제 트레이닝을 해본 거죠. 그래서 뭐 n개의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있으면 n개의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은 당연히 학습이 너무 커서 안 되니까 이거를 약간 워드2백 학습시키듯이 논파라메트릭하게 소프트맥스를 변형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얻은 벡터를 쓰면은 이제 니얼리스트 네이버로 봤을 때 실제로 비슷한 이미지들이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은 이걸 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보다 더 적은 레이블드 데이터를 쓰면서 상당히 컴파러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더라 하는 페이퍼였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매트릭 러닝 쪽이었고, 이제 시밀러리티 서치 쪽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본 그림에서 이제 매트릭 러닝이나 뭐 그런 방법을 써서 벡터를 구했다면은 어떻게 밀리언 스케일, 빌리언 스케일에서 원하는 이미지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쓰던 게 이제 인버티드 파일이라는 방법을 뭐 제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 PQ 퀀티제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개선을 시켜가지고 그냥 인버티드 인덱스를 만들지 말고 거기까지 이제 그냥 퀀타이제이션을 PQ 퀀타이제이션을 시키자 해가지고 쓰는 게 이제 인버티드 멀티 인덱스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차이가 오른쪽에 나온 그림과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의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씩 아이디어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논문은 그런 퀀타이즈들을 뭐 니얼리스트 아니 K-민스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이렇게 PQ 퀀타이제이션을 하지 말고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셋에 맞게 그런 컴팩트 리프레젠테이션 학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페이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온 다이어그램이 기존의 그 코어스 퀀티제이션 레벨에서는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쓰되 이제 그 다음에 인버티드 파일에서 뭐 하나의 빈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실제 유사한 벡터를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그
fine representation 그 부분을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을 한 페이퍼가 이제 수빅 인코더라는 페이퍼가 있고요. 그 아이디어를 코어스 퀀타이저까지 적용을 하겠다 해서 전체 단계를 그러면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최초로 전체 단계를 슈퍼바이즈 방식으로 벡터 퀀티제이션을 했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IMI 아까 인버티드 멀티 인덱스 방식에다가 이 수빅의 아이디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정확도가 많이 상승되는 걸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퍼인데요.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나온 페이퍼인데 여기서는 그 코어스 퀀타이즈를 이제 인버티드 멀티 인덱스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와 가지고 하이어키칼 내비게이블 스몰 월드라는 방식을 쓰거든요. 이게 사실 2016년도에 나온 페이퍼인데 이게 안 쓰이던 이유가 모든 그래프에 있는 벡터들을 다 메모리에 저장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아이디어였는데 그러니까 밀리언 스케일까지는 가능을 했는데 이거를 컴팩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도입을 함으로써 빌리언 스케일로 가보자 해서 한 아이디어고 여기서 이제 현재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를 이전에는 이제 로컬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당 1000개의 피처를 뽑았고 그런 피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피처당 그 많은 바이트를 할당할 수가 없었어요. 인덱싱 할 때.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당 피처 하나로 그 비주얼 서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바이트를 많이 할당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할당되는 데에서는 이 하이어키칼 내비게이션 스몰 월드 방식으로 찾을 때 그 컴파리즌의 개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더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방식이랑 보면은 이제 여기 유명한 벤치마크는 빅 AN이랑 딥 1 빌리언짜리 벤치마크가 있는데 여기서 IMI 쓴 방식보다 이제 정확도가 조금 더 많이 향상되는 걸 볼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유경님이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경입니다. 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비전 학회에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다른 학회라도 좋으니 다녀와 보신 분. 제가 봤을 때 반 정도가 아직 학회에 다녀오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저의 오늘 발표의 제목은 예제로 알아보는 CEPR 2018 학회 참관기입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기술적 디테일을 위주로 발표를 해주셔서 저는 처음 학회에 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봤었어요.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학회의 관전 포인트를 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오랄 세션장이고 왼쪽이군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포스 세션장입니다. CEPR 이번에 총 페이퍼 수가 979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약 1000편에 육박하는 페이퍼 수를 보이는 큰 학회이고요. 오랄 발표는 이제 15분짜리 구두 발표랑 3분짜리 스팟라이트가 있고 저렇게 이제 포스터만 발표할 수 있는 포스터 페이퍼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회에 갔을 때 정확하게 이 생각을 하고 갔어요. 내가 이번 학회에 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가기 전에 항목을 한 6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이제 팀 내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해결되기 바라는 문제를 명시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과연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면 좀 더 집중해야 될 페이퍼를 찾기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학회 논문 제목 리스트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리스트업을 한번 해본 거예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뭐 실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뭐 회전변환에 강인한 IR 모델 연구 개발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주제에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학회에 갔고,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학회 논문 제목 리스트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논문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지 전체적으로 979편을 다 스키밍을 하면서 내가 정의한 문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 키워드를 중심으로 스키밍을 했습니다. 저기 이제 옆에 있는 게 적다 많은 것들인데, 실제로 저런 논문들을 앱스트랙트 레벨을 보면서 키워드 스키밍을 하고요. 그러면서 앞에 정의한 A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합 논문을 찾거나 응용 도메인이 다르지만 우리 쪽에 적용해 볼 만한 논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페이퍼가 있으면 참 좋은데 반드시 그런 페이퍼만 존재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전이나 뷰포인트에 강인한 IR 모델을 찾을 건데, 그 모델 그러한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뭐 두 가지 기술 키워드가 뭐 라지 넘버 오브 클래스와 퓨 샘플 프로블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인베리언스한 네트워크 설계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라지 넘버 오브 클래스 퓨 샘플이라고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냐 하면 제가 마우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다 모았어요. 근데 이 마우스는 어떤 마우스는 삼성 마우스고 어떤 마우스는 LG 마우스가 있어요. 삼성 마우스는 사람들이 많이 써서 굉장히 영상 데이터가 많은데 LG 마우스는 사람들이 잘 안 써요. 본의 아니게 타사를 디스하게 됐는데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얘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테이션 인베런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델 자체, 그러니까 그냥 모델 자체의 개선을 하기 위한 연구라고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 이제 MS 홀로렌즈 쓰고서 리얼타임으로 물체를 보면서 그 오른쪽에 리트리블 될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문제는 딱 저 문제였습니다. 내가 계속 어떤 뷰에서 물체를 바라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물체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상당히 숨어있는 많은 가정들이 존재하고요. 이 문제를 가정을 하나씩 해결을 하면서 가장 심플하게 푸는 게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네, 어쨌든 저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스마트 렌즈에다가 예제로 하나 넣은 건데요. 제가 이런 사진을 찍으면요, 의자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방향이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오히려 이 영상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넣었을 때도 이 의자가 나와도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저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우스에 모든 회전이나 뷰포인트가 변화하는 데이터셋이 있으면 이 문제는 오히려 조금은 풀기 쉽습니다. 뭐 피처 러닝이나 매트릭 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들로 여러분들이 쓸 만큼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들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셋은 저렇게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제가 찾았던 논문, 첫 번째 논문은 포즈 트랜스퍼러블 펄슨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이었습니다. 상관이 약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펄슨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은 제가 풀고 있는 이미지 리트리벌 도메인과 매우 유사한 기술 키워드에 해당이 되고요. 본 논문에서 제가 풀고자 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많은 클래스가 존재하지만 각각의 클래스의 샘플이 매우 적을 때의 문제를 푸는 논문 중에 해당이 하나 됩니다. 잠시 펄슨 리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오버랩되지 않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 A라는 사람이 이쪽 카메라에서 발견이 됐을 때도 A라는 사람으로 방법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얼마큼 어려운 문제나 하면은 여기 여러분 윌리를 찾아라 해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아마 윌리를 아시는 분과 알지 못하시는 분은 세대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실제로 저와 같이 어려운 사람도 찾기 힘든 부분에서 동일한 사람이란 거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의 포즈와 어피어런스와 일루미네이션과 어클루전이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본 저자는 이와 같은 입력 영상을 가지고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요. 중간에 실제로 이제 사람의 이 포즈를 트랜스퍼할 수 있을 만한 중간 사람의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정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안한 네트워크의 형태는 이와 같고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했던 대부분의 방법론들은 이 가이더라고 해야지는 부분들이 없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만 존재했었는데 본 저자는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론들과 달리 가이더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추가를 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사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사람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가시적으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더라도 실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최유경이라는 사람이 최유경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모듈을 추가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성능 보시면 포즈 트랜스퍼 R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이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이고요. 앞에 베이스 47번 논문과 베이스 51번 논문이랑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마켓 1501과 듀크 MTMC 데이터셋보다 CUHK03 데이터셋들이 성능의 갭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저의 데이터가 보여지는 베리에이션의 차이가 좀 작기 때문이에요. 마우스가 있을 때 이 정도의 회전과 이 정도의 회전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뷰 포인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는 생성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가이드 모듈에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면 성능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본 논문을 봤지만 보시면 N의 숫자가 2일 때만 성능이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연구적 기술 수준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내가 다양한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만들어낸 데이터 자체가 유사도가 높다기보다는 새로운 클래스로 분리될 만큼 다른 데이터셋이라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본 저자 역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봤을 때 기대했던 효과예요. 이렇게 포즈 트랜스퍼러블을 할 수 있으면 오른쪽과 같이 컵이라는 물체를 놨을 때 혹시 컵의 포즈도 트랜스퍼러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따라오셨으면 마음속으로 질문 하나 하셔야 돼요. 사람은 휴먼 인스파이어드 된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이라고 하는 아티큘 이 바디를 떠올렸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없는 컵과 같은 경우에 어떤 곳을 랜드마크로 삼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논문을 만났어요. 이게 이번 CVPR에서 용락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인데요. 물론 바로 1대1로 매칭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랜드마크를 발견해낼 수 있지는 않을까. 사람이 어노테이션을 해주는 게 아니라 머신 스스로 내가 마우스 영상을 다 모아놨는데 거기에서 마우스의 휠이다, 옆면이다, 바닥면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랜드마크를 정의할 수 있을까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세일 랜드마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논문은 셀리언트 포인트인데 세만티컬리 컨시스턴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딥러닝 네트워크가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스트럭처럴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스트럭처럴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랜드마크에 가까운 곳을 찾아보고자 한다라는 연구입니다. 제안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이런데요. 가장 관건은 저 랜드마크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생성해내느냐가 해당이 돼요. 기존에 이 분야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익숙하신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랜드마크를 어떻게 생성해내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컨셉이 세 가지가 이렇게 돼요.
컨센트레이션 컨스트레인트와 세퍼레이션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이퀴베리언스 컨스트레인트인데요. 각각의 의미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랜드마크를 생성을 할 때 굉장히 그 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 가우시안 펑션 떠올렸을 때 굉장히 피크가 높은 가우시안을 떠올리시면 돼요. 즉 랜드마크 한 점 하나하나는 매우 덴스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랜드마크는 한쪽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물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퍼져 있어야 된다. 이퀴베리언트는 어떤 변환이 생겼을 때도 그 변환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컨스트레인트예요.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학습된 딥러닝 네트워크가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만들어낸 랜드마크에 해당이 됩니다. 꽤 그럴싸해요. 근데 휴먼 인스파이어드 된 랜드마크랑은 달라요. 대표적으로 사람 얼굴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랜드마크는 뭐 이렇게 눈 양옆에, 눈썹 양옆에, 코, 입에 해당이 되는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자기네 성능이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보실 만한 포인트는 기존의 방법론들은 다 사람이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로 풀리 슈퍼바이즈 된 방식으로 연구를 했었고, 이제 기존 언슈퍼바이즈 방법론으로 이제 기존 웍과 자신들의 웍을 비교를 한 결과물이고요. 앞에 랜드마크를 만들 때 썼던 세 가지 그 관점에서의 각각 그 성능을 넣고 빼고에 의한 테스트 결과를 넣어놨을 때 그 세퍼레이션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제일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결과가 60 디멘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우리 보통 이제 어트리뷰트 레벨의 레코그니션 같은 거 할 때 맨 딥러닝 네트워크의 끝단 FC 레이어에서 피처를 가져온다든지 혹은 중간중간 피처를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기술을 한다든지 하는 디스크립션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30개에 해당하는 랜드마크의 XY 위치 60 디멘전만 가지고서 기술을 했을 때 성능에 해당이 돼요. 생각보다 스페셜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기술을 했는데도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잘 되더라. 물론 매우 단순한 셋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 정보를 기존의 글로벌 피처와 함께 썼을 때 성능도 좋아지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페이스넷 맨 마지막에 있는 결과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랜드마크 가지고서 앞서서 사람의 얼굴을 생성한다든지 혹은 이게 이제 그 랜드마크 컨트롤 포인트를 기준으로 약간의 컨트롤 포인트를 변화했을 때 어떻게 영상이 생성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에 해당이 되고요. 결국 피처 러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매니폴드가 잘 이렇게 보통 이제 인탱글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잘 솔루션 스페이스가 잘 갖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빨리 공지를 주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네. 질문 안 받은 줄 알았으면 우리 드릴 걸. 딴 거 아니고 저기 생성 이 얼굴 그다음에 엠리스트스러운 숫자 그다음에 사람 포즈 정도 데이터셋인데 네. 혹시 저거 말고 일반적인 사물 이런 거 생성한 결과도 논문에 같이 제공이 됐었나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랜드마크를 뽑은 데이터셋으로 그 사람 신발 있잖아요. 슈 데이터셋 있잖아요. 슈 데이터셋에 랜드마크를 생성을 했는데 네. 랜드마크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컨트롤 포인트 조정해가면서 영상 제너레이션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그 최근에 나온 랜드마크랑 소스 이미지 주면서 타겟 이미지 생성하는 걸 보면은 거의 랜드마크가 잘 뽑히는 거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터 모델의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으로 랜드마크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랜드마크 못 뽑는 이미지는 생성 못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저희 연구가 진짜 잘 돼가지고 이미 오브젝트에 대해서 오브젝트 태그랑 랜드마크를 같이 주게 되면은 그 생성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다른 쪽 도메인에 랜드마크 잘 안 뽑히는 도메인에서도 되는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이제 로테이션 넷이라고 해서 멀티뷰의 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실제로 가정은 그래요. 학습 자체는 멀티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요. 인퍼런스 할 때도 한 장 이상의 영상을 가지고서 인퍼런스 할 수 있지만 한 장보다는 여러 장을 쓰는 게 좋다라는 연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MS의 홀로렌즈라고 하는 카메라를 이렇게 AR 하는 장비를 머리에 쓰고 지금 물체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한 IR 결과예요. 한 장만 쓰니까 많이 튀죠. 아직 현 수준이 그렇게 올라오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이제 로테이션 네트워크의 컨셉은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에 의하면 unsupervised viewpoint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여러 장의 데이터를 쓸 때 내가 몇 도의 데이터라는 걸 라벨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트릭이에요. 정확하게 라벨은 필요 없는데요. 기하학적으로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A, B, C라고 정의되어져 있는 영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한때 유행했던 unsupervised depth estimation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뎁스 정보를 주지는 않지만 두 장의 스테레오 영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같은 약간의 트릭이에요. 네트워크는 이렇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얘는 3D 모델에 해당하는 2D 영상을 넣었을 때 각 물체에 대해서 리트리브된 결과예요. 기하학적 정보의 포즈 방향까지 포즈와 함께 클래시피케이션까지 같이 한 연구다 보니 가능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앞에 비디오로 보였던 거 스틸컷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본인 연구들이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워스의 싱글 뷰랑 12개 장면, 그러니까 뷰 포인트 같이 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능의 갭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뭐 굳이 저 정도라면 일단 아직까지는 한 장 인퍼런스 하는데 써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얘는 엑스트라 뷰 포인트라고 해서 소스 뷰를 보여줬을 때 내가 저 타겟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해내느냐에 대한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소개시켜드린 결국 이유는 이런 그림을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아까 이제 조합 논문을 찾는다라고 하는 A는 B 더하기 C라고 하는 컨셉으로 봤을 때 이 엑스트라 인터폴레이션이라 하는 연구들을 각각 연구의 앞단에 넣어야 제가 컵의 다양한 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연구가 우리 IR 시스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그림 내에서였거든요. 여기 위에 있네요. 이 그림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개, 이와 같은 인터폴레이션과 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인터폴레이션에 해당이 돼요.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다양한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을 때 사용자들이 찍어서 들어오는 영상 데이터들은 동그라미에 해당이 돼요. 근데 저는 이 테이블을 다 채우고 싶은 거예요. 비어있는 테이블에 가상의 합성 데이터를 넣어도 좋으니까 테이블을 다 채우고 싶어서 오늘 제가 관심 있는 연구 토픽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제 학회 참관할 때 여기까지 제가 논문 조합을 찾아봤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보면서 고려돼야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두 개의 논문을 조합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빈틈이 존재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질문들을 스스로 리스트업 하시고 학회에 가셔서 그 저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워킹할 것 같은지, 혹시 하이퍼 파라미터가 너한테 존재하지 않는지, 제가 생각했던 이제 것들을 리스트업 한 거고요. 그리고 다녀오셔서 디스커션한 결과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자신만의 방법론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